지금 진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만큼은 1순환, 2순환, 3순환이 겹치질 않아요. 거의 안 겹칩니다. 지금 복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이죠. 민법 5배 분량입니다. 민법 1시간 할 때 공법 5시간 해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않잖아요. 오히려 공법 1시간 하고 민법을 5시간 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양이 워낙 많은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이 50조문밖에 안 돼요. 우리 농지법이 50조문이 넘어져요. 근데 농지법에서는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자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실거래 법률과 함께 여기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1순환 했던 내용도 2순환에 반복되고 막 그러는데 공법은 반복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과목 특성상. 그러면 1순환 했던 내용 2순환 하고 2순환 했던 내용 3순환 또 하면 될 거 아니냐. 딱 과락이에요. 왜 과락이 나오는 거냐. 선생님들도 보면 알아요. 작년 시험 문제와 재작년 시험 문제를 놓고 봐요. 중복되는 문제가 있나. 없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 합시다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학원에 있어 큰 흐름이 있으니까 절대 제동을 걸거나 조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공법만큼은. 다른 시간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공법 시간만큼은 여유가 워낙 없어요. 그래서 4교시로 빡빡이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도 다 못해요. 민법 5배 분량인데 민법 1시간 할 때 공법 5시간 해야 된다니까요. 과목 특성상 우리 선생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정중하게 저 하자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가장 빠르게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제 테크닉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자부를 합니다. 진짜요. 이거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자 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이게 수립권자 이 계획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이 계획이 나오는데 이걸 수립하는 자가 공동 도의사 장관 플러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원칙적인 틀에서만 승인권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승인권자가 없다고. 없는 이유가 바로 자기네들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1순환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복습한 거예요. 진도 안 나갔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이거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겠죠. 왜 협의가 안 되겠어요? 안 돼. 각종 님비설과 핀피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평 무한 목포 묶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화장실 여기 설치하려고 그래. 여기는 싫어해. 여기는 좋아하고. 여기다가 공항 설치하려고 그래. 여기는 좋아하고 여기는 또 싫어한다고. 그래서 각종 님비와 핀피설 때문에 수립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도지사에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한다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다에 걸립니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자를 정한다라고 뜹니다. 틀립니다. 그 정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니까 그 지문이 또 뜨겠죠.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하고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누가 깔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는 지정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협의가 안 되면 지정한다 해버리면 틀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야 네가 수립해라. 뭔 말이야? 끝까지 방향을 잡는 행정계획에서는 정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조정신청에서 끝까지 자기네들이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가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정신청한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간다? 조정신청으로 간다. 꼭 잡아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봐요. 도지사, 장관, 시장군수, 시도의사. 잘 봐요. 상급행정청, 하급행정청, 상급행정청, 하급행정청 같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가? 상급행정청에 있어서 의견 제시가 영향력이 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광역도시 수립이 되냐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협의를 들 수 있다에 걸립니다. 협의를 들 수 있다. 이 내용이 걸려요. 자, 이 광역도시계획 협의는 원래 플러스에서만 있었어요. 여기하고 여기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법이 개정이 되느냐? 공동 플러스에서 협의를 둔다는 말로 바꿔집니다. 따라서 도지사나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때 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협의를 둔다 해버리면 틀려요. 여기에서만 협의가 없고 나머지는 모두 협의라는 말이 등장한다. 자, 이 부분이 이순환 겁니다. 자, 이순환 거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게요. 자, 이순환 거 나머지 설명 다 나갔어요. 자, 30쪽 가보겠습니다. 가로 3번 30쪽 갑니다. 자, 가로 3번 30쪽 보여요. 제일 밑에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조정 이렇게 나와주죠. 자, 동그라미 1번 조정신청 별표 한번 딱 치고 조정신청 별표 치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자, 밑줄 거예요.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30쪽 제일 밑에라니까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조정 신청한다에 걸리지 협의되지 아니하면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려요.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5번 도지사 조정. 자, 도지사 조정 별표 치고 동그라미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밑줄 긋습니다.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협의 안 되면 장관에게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죠. 예. 제외 협의 권고 이렇게 나오죠. 제외 권고.
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동그라미. 권고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밑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어집니다. 예.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반영해야 한다. 밑줄 가로 열고 의무적 반영이라고 딱 쓰고 의무적 반영. 자, 그 밑에 양가로 4번 한번 봐요. 광역도시계획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나오죠. 찾았어요? 자, 광역도시계획 협의라는 말 네모 딱 엮고.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고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자, 밑줄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밑줄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광역도시계획 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 밑줄 긋습니다. 자, 쭉 밑에 4번 광역도시계획 내용 나오죠? 내용 나와요? 자, 이거 봐요. 여기 광역도시계획 뭐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립하는 거냐 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까지 뭐 잡을 필요 없는데 한번 특징만 봐요. 광역계획권에서 광역 다 광역으로 시작하죠.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4번만 광역이라는 말이 안 붙었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밑줄만 거예요. 특징만 봅니다. 특징.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32쪽에 5번 보니까 거기에 1번, 2번에서 광역계획권에서 광역 나오죠.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광역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경관은 광역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내용. 자, 32쪽 한번 봐요. 32쪽을 보면 수립기준이라는 표현 나와요. 거기에 수립기준에 동그라미 딱 쳐요. 저거 약속 좀 해요.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누가 정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준 하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여기 봐요. 정리 이해를 하면서 하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까지는 무조건 기준 하면 무조건 누구라고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정리돼요? 예? 그렇게 대답하자니까. 그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밑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밑줄 그었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별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밑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광역기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밑줄 그어요. 국토종합계획 밑줄 그어요.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뭐와 연계되도록 할 것?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자,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하는 얘기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번 봐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 밑줄 그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이 청사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요. 이렇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나오죠. 기초사 나와요. 자, 오른쪽에 공청이 나오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봐요. 여기. 자, 여기 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수립하기에 앞서 뭐를 하냐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요. 삼지창 잡아야 돼. 뭐뭐뭐 하냐면 뭐뭐뭐 나와요. 기초조사, 옳지 공청회, 옳지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자, 뭐뭐뭐 나와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뭐뭐뭐 나온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잘 봐요. 잘 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수립하기에 앞서 이걸 하죠. 그죠? 이 그림이 얼마만큼 이게 과학적인가를 봐요. 시험 문제에 어떤 지문이 떴냐면 이 지문이 떴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기에 앞서 미리 이 의견 청취를 하자 그랬어.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랬어. OX OX예요. 자, 봐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승인하기에 앞서 이 의견 청취하자 그랬어. OX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OX X. 그래, 수립권자가 하는 거예요. 수립 절차 아니야. 수립의 가지가 세 가지 쳐져 있다니까.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근데 이 그림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에요.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 자신 있다니까. 법조문 이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이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자가 하지. 여자가. 수립 절차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이 공청회 개최하자면 맞지. 근데 이자가 하자면 틀린 거 아니야. 내용 이해 가요? 이거 아무렇게나 그린 거 아니라고 이 그림이. 뭐 보이죠라고 한 거 아니에요. 법조문이 다 들어간다니까. 이 안에 확인시킬 거예요.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 안 지워요. 보고 나서 또 남겨놔. 이건 수립 절차야 지금. 자, 그래서 수립 절차에 여기에 방향을 잡아주는 행정계획은 삼지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적 행정계획은 이지창이야. 이거 잡아야 돼. 자, 삼지창이고 이건 이지창이고. 근데 기초조사 봐요.
여기에 공항 하나 설치하겠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모두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맨날 이거 농업인만 있는데 공항 설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게? 배후 산업단지도 하나도 없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 공청회도 의견 듣는 거고 의견 정치도 의견 듣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틀리는 거냐 하는 거죠. 이것도 의견 정치하고 이것도 의견 정치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행정계획 수립은 행정청만이 수립해요. 이걸 갖다가 행정청만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고유 권한, 개입 고권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행정이라는 건 주민이 없는, 국민이 없는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했을 때 행정청 안식구에도 의견을 들어보고 행정청이 아닌 바깥 식구의 의견도 듣습니다. 이렇게 안식구의 의견을 들을 때 직접적 의견 청취라고 그러고 바깥 식구의 의견을 청취를 간접적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안팎으로 의견을 듣자는 거야, 행정청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 쪽이겠어요? 의견 청취 쪽이겠어요? 행정청이 아니잖아, 주민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틀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의견 정치는 자기네들 안 식구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 의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의 의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급행정청이 시장군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이런 자의 의견 제시가 바로 이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게 시군의, 시도의회에서 의의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거죠. 의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법규나 조례를 만드는 입법 기능.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행정적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거야. 따라서 이번에 모 도지사가 성폭행으로 해서 사직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돼요? 우리 도민한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도민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도청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대표를 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야? 도의원들이야. 그 도의원들이 사직서를 받아주는 거야. 우리가 받아줘야지,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뽑아준 인물들이 수리를 한다고. 그자가 도의원들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자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장관 이와 같은 자들 이게 단독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단독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 각종 위원회 이런 거,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단독제 행정기관이 행정계획 수립이나 행정 어떠한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통제적 기능을 가진 게 의원들이에요. 이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입법 기능 이외에도 통제적,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여기에서 하는 기능은 통제적 기능이에요. 단독제 행정기관에 있어서 발목을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청 내부에서 잡아주는 자들이 의원들입니다. 내용 이해가요? 지네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자. 자, 정확한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국토교통장관은 승인하기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 이 점이 있던 거야. 그럼 지방의회 의견 듣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맞다 해버린 거예요. 틀리다 이렇게 된 거지. 아, 이자가 하는 거지 이자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지문이 떴어. 다 틀렸어요 그거. 이 그림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그림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맞추냐 이 말이야. 그런 지문이 다 있는데. 자, 오늘 공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간다 그랬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잘 참아주고 또 한번 복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집에서. 자,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입니다. 자, 이 내용 수립한 내용하고 이걸 제출하는 것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에 앞서 하트 모양이 2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친다 이렇게 되죠. 협심증. 대단히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을 뜻합니다. 협심. 따라서 심장병, 협심증이 심장병입니다. 협심 이렇게 가요. 이거 뒤집히면 안 돼요. 예전에는 뒤집어져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심의 후 협의 땡, 협의 후 심의라고. 내용 이해가요? 협의 후 심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겠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에 걸립니다.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딱 걸리겠죠. 의견 제시하자. 최종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자는 자기가 내용 확정을 지은 게 아니죠. 그래라 이랬을 뿐이에요. 협의 요청을 받은 자고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자,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장군수는 시군, 시도의사는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일반의 열람하자에 걸립니다. 일반의 열람하자에 걸립니다. 이렇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의 열람하자에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잘 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잘 보세요. 이 그림 잘 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떴어요. 시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는 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공고를 하고 국토교통장관은 관보에 공고를 해서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그랬어요. OX. X라니까 이자가 오픈을 안 시키고 이자가 오픈을 시킨다니까. 이자가 수리권자가 오픈시킨다니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의 열람. 내용 됐어요?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보면. 자, 공청회 개최 보면 공청회 개최 한번 봐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놓고 자, 수립권자는 이 뜻이죠.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공청회 동그라미 칩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맺히고요.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하며, 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 공고라는 표현 나와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수립권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군에 속하는 도시군에 주된 보급적으로 한 일간 신문에, 자, 세 번째 줄 그때 미치고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입니다.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자, 14일 전까지 동그라미 한번 치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우리가 잠깐만 봐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날짜 나오면 무조건 30일이 나와요. 잘 보세요. 지방의회에서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자. 시장군수나 시도지사에게. 협의청을 받을 때 30일 이내에 또 승인권자에게 의견 제시하자. 송부해버리면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처음 다 30일 나와요. 그럼 공청회만 14일 있다가 한번 나와요. 그리고 공청회가 맨 앞에 앉아서 낙서하시는 분이 공청회를 쓰는데 공청회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지. 그러니까 몇 억이나 해당이 되는가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그래서 14일이야 공청회만. 뭘 진짜야 진짜. 공청회 공람 나오면 14일 이렇게 잡아갑시다. 이거 30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밑줄 그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공청회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자, 밑줄 그어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누구예요 이게?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공청회는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그랬어요. OX. X,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고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전남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김모 교수한테 광주광역시장이 시간 있으면 가서 오늘 오후에 수업 없으면 3시에 농협건물 3층에서 대회의장에서 공청회 개최 좀 해주십사 해서 지명을 한다고. 그러면 고자가 가서 하는 거예요. 주재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면 안 돼요. 광주광역시장이 마이크 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봐요. 넘어가서, 자, 광역도시계획에 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34죠? 그러니까 1번을 보니까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이 이렇게 나와요. 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밑줄,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밑줄 거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자, 이 부분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뜻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뜻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야. 이거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거 다만 여기 봐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이 도지사가 이렇게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는 거야. 받지 않는다. 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 이거 나왔고 물론 나왔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 도지사가 이렇게 수립할 때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틀리다. 아, 이거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보완 요청 밑줄만 한번 걸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하고, 자, 오른쪽에 35쪽 2번 문제 한번 가봐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지정 동그라미. 선생님들 여기 봐요.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잘 봐야 돼. 지정하려면 그랬으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안 돼. 이건 광역도시계획이거든. 광역계획권 지정이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광역계획권 지정이니까 의견 청취 심의 거치자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만 보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놓은 밑줄 거예요. 자,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한다. 심의 밑줄 긋습니다. 의견 청취의 심의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2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 의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자, 이거요. 이거 의견 청취 요 내용입니다. 의견 청취. 내부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거죠. 내용 됐어요? 맞죠? 자, 3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장관 밑줄, 시도지사와 공동 밑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거 나왔다니까. 이게 안 잡히면 어떻게 하냐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권자 되잖아요. 내용 되어 할 수 있다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정답. 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거요. 시장 군수가 이게 도지사의 승인 받자.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한다. 수립하려면 이거 변경 수립입니다. 공청회 개최다. 수립 변경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에 승인이 아니죠?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입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파트를 갑니다. 다음 주부터 굉장히 쉬워요. 재밌습니다. 어디에서 쉽다 그러니까 다음 주 뻥이에요. 뻥. 뻥 아니야. 진짜 다음 주부터 엄청 쉬워. 자, 오늘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 수립 절차 행정계획에 이런 내용을 공부하니까 내용이 막 겉돌아요. 뭔 내용인지 몰라요.
자주 들어줘야 돼요. 자, 5번 봅니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과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관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동그라미. 광역계획권은 지정이니까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죠.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장관이 지정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2번 갑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에 동그라미 쳐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니까 여기서 골라야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니까 여기, 지정은 여기서 고르는 거고, 수립이니까 여기서 골라요. 도지사가 이게 지정하는 거고, 관할구역 도에 관할구역 내 있을 때는 수립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죠? 수립인지 지정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게 틀렸죠? 이거라고. 자,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신청으로 갑니다. 조정신청. 협의가 안 되면 뭘로 간다? 조정신청으로 간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에 걸리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관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동그라미 쳐요.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5번 갑니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며 밑줄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수기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에. 자, 36쪽 다시 갑니다. 자, 36쪽 봤어요? 36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죠? 선생님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파트가 딱 세 곳이요. 잘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일선에 했던 내용 지금 복습 좀 들어가겠습니다. 복습 한번 봐요. 지금 복습하는 거 일선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봐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세 군데예요.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기본계획만 생략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이것만. 여기에는 생략이라는 말을 못 해놓은 거예요. 아예 붙일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있을 때 나오는 계획이 이거니까,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이건 없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계획이니까 생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러나 요건 생략을 못 해요. 봐요. 도로 없는 곳이 어디 있어? 흑산도 홍도에 가도 도로는 있네. 따라서 이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체적인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이건 생략 자체가 안 됩니다.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서 그래요. 이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써놓고 이걸 생략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뭔 말인지 가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옳지, 10만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전라남도 시군 16개 시군이 가장 많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가 나와 있어요. 물론 부문별 계획, 낱개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도로 정비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주택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전반적인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가 16개 시군에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고성군에 가면 없어.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것 등에. 자, 신안군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뭐 이런 것 등에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을 때 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하위계획의 내용인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립권자는 반드시 오직 누구만 되어지느냐? 오직 이자만 되어집니다. 이자만. 도시군수만 됩니다. 도시군수만 됩니다. 도시군수가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죠?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죠? 시장군수, 도내 시장군수입니다. 이자만 오직 수립권자가 돼요.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예요. 잠깐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X. 없다. 아예 없다. 자, 다시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강원도 알펜시아 사업처럼 도의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인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X. 도지사 없습니다.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없어요. 그죠? 무조건 도시군수만,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도시군수만 수립권자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거.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세 번째. 잘 봐요.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승인권자야.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 되죠. 직근 상급행 정책한테 인정받는 게 승인이니까.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이자가 수립하면 자기가 승인권자라고.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수립하면 승인이 있다 없다? 그렇단 말이야.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이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이 뜬다고. 꼭 그 점이 있다. 징그럽게. 그러면 최근에 뜬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떴냐? 이게 떴어.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근데 맞췄을 것 같죠? 틀린지 모르겠어. 다 틀렸어. 못 맞춰? 그렇겠다. 이렇게 된 거야. 뭐가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뜨면 맞춰. 근데 하나씩 골라버리니까 또 못 맞추는 거야.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 지문이 세 번째로 나오는 새 영역입니다. 출제 영역.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이거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죠. 이거 뭐 아무튼 이거 일선에 했던 내용 복습입니다. 이 도시군수가 수립하기 앞서 세 가지 처지죠. 뭐 불러요? 기초조사하고 옳지 공청회하고 옳지 의견 청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하는데 기초조사 앞에서 했던 인구 경제 이런 거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초조사 사항이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이 두 가지가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토지적성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죠. 재취약성 분석입니다. 재취약성 분석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뭐다?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입니다. 자, 잠깐만요. 토지적성 평가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이 계획에서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그러면 이걸 앞당겨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상임계획에서 하자는 얘기는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위 행정계획을 갖다가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 미리 좀 해보는 거야. 재취약성 분석은 원래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게 광주는 광주별로, 나주는 나주별로, 무안은 무안별로 이렇게 안 했다고. 전라남도에서 취약성 분석을 한다는 거나 또는 여기에 광주는 광주시에서 한다는 거나 또는 전국적으로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난이라든지 재해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예방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 재취약성 분석을 갖다가 각 도시군, 무안은 무안별로, 나주는 나주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임감도 더 있고 재취약성 분석에 있어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끌어온 거야. 없었던 내용인데 이거 기초조사 상에 추가적으로. 따라서 자 잠깐, 자 좋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하는데 뭐가 있다?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뭐가 있다?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뭐가 있다?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유효기간이 언제냐면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유효기간이 5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년. 자, 5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년. 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한 적이 있다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한 적이 있다면 이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유효기간이. 내용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여기 한번 봐요. 공청회도 의견 듣고 의견 청취도 의견 듣는데 이게 안식구의 의견 청취, 바깥식구의 의견 청취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주민은 행정청이 아닌 바깥식구니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하는 게 요쪽이고, 요건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시의회, 특별시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지방의회라가. 자, 이자가 의견 제시할 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의사가 승인합니다. 도의사가 승인 절차. 지금부터 볼 거예요. 수립권자가 수립한 내용하고 기초조사 공청 의견 청취 내용을 제출하면 승인 신청한다 그러고. 자, 도의사가 승인하기에 앞서 하트 모양 두 개입니다. 협심이죠. 협심. 뒤집히면 틀려요.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치자. 자, 도의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한다 이렇게 걸립니다.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에 걸리겠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에 걸립니다. 의견 제시하자에 걸리고. 자, 도의사는 협의 요청을 받은 자고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안을 송부해버리면, 자, 시장군수인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에 걸립니다.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도지사가 승인하고 승인 후 공고하고 일반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땡이 걸린다. 이 수립권자가 오픈시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 도지사가 수립할 경우에는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이게 없단 말이야. 따라서 나머지 절차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한다에 걸립니다.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해서 30일 이내에 승인권자이며 수립권자인 특별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똑같이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의견 제시하면, 자, 요자는 수립권자가 자기가 또 해당이 되니까 협의 요청을 받은 자한테만 송부를 하고 이자가 또 수립권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에 걸립니다.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 내용에 딱 걸려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또 한 문제가 맞춰 들어갑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법조문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봐요. 자, 36쪽 보겠습니다. 자, 36쪽 수립 의무 나오죠. 찾았나요? 자, 이거 별표 쳐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오직 이렇게 써놔야 돼요. 오직 이자만 그렇습니다. 자, 오직 도시군수만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주거라요. 이 부분이 별표입니다. 자, 제일 끝을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1, 2번 묶어놓고 이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이라고 써놓고 별표 칩니다. 이게 문제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이라고 써놓고 별표 쳐요. 자, 1호를 보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네모. 시험 문제가 수도권에 속하고로 떠버렸다니까 이렇다면 안 돼요. 자, 2번을 보니까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 모두 포함 네모에 꺼놓습니다. 시군이죠. 여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에 연계수립 밑줄 거예요. 우리 광주 광역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립하겠는데 나주시에 다시명까지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주시의 일부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37쪽 거기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1번 지역적 특성 네모였고요.
지역적 특성이라는 말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요, 기본계획의 내용이요,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라는 문화도시로서의 하나의 예술수도로서의 문화예술의 수도로서의 지역적 특성, 집중 육성하겠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 쪽에 유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보면 6번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밑줄 긋습니다. 별표 한번 쳐요. 자, 이것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자, 여기 잘 봐요. 우리 방향을 잡아주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입니다. 정비, 개량이죠.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다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추상적인 것, 좀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한 200km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땅으로 깔겠다 하는 것은 이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구분 가능해? 네. 자, 넘어갑니다. 자, 8번에 경관에 관한 사항 밑줄 그어요. 경관에 관한 사항 밑줄 그었습니다. 31쪽 보세요. 31쪽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보면 31쪽 제일 밑에 경관에 관한 사항이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37쪽 가겠습니다. 37쪽 수립 기준 나와요. 제가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밑줄 긋고 기준에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밑에 특별시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토지용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밑줄.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요. 뭐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입니다.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밖에 없으니까요. 자, 2번 밑줄 가야 돼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밑줄 그어놓고 포괄적 개략적 네모에 끊었습니다. 자, 포괄적 개략적 네모에 끊었고 그게 뭘로 바뀌면 안 되냐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로 바뀌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로 바뀌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8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8쪽을 봐요. 38쪽을 보면 기초조사에서 준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동그라미 2번 토지적성 평가 등 나와요. 별표를 쳐놓습니다. 자, 거기에 세 번째 줄 가로 열고 토지적성 평가를 한다. 토지적성 평가 네모. 자, 그 다음에 끝에 가로 열고 제 취약성 분석이라 한다. 제 취약성 분석 네모. 이것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쳐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로부터 밑줄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동그라미 별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또는 제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놔요. 내용 됐나요? 자, 오른쪽에 가요. 오른쪽에 보면 시군 6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에 도지사의 승인 나오죠. 도지사 승인 별표 쳐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의 승인 밑줄 긋습니다. 자, 쭉 밑에 타당성 검토 한번 보세요. 타당성 검토 봤어요? 자, 별표 쳐야 돼요.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합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주고요. 정비해야 한다. 자, 반영 의무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밑줄 긋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입니다. 국가계획의 내용 밑줄 그어요. 이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상위계획의 내용을 하위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40쪽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국토기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이렇게 연결한 것은 뭐냐. 자, 밑에 좀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입안일로부터 몇 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으면 이걸 생략할 수 있다. 5년 유효기간 5년. 자, 밑에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재검토하자. 5년. 자, 여기 봐요. 자, 여기입니다.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여기에서만 5년마다 재검토가 있는 것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라는 말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다. 5년마다. 왜?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틀려버려요. 내용 이해가요?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한번 봐요. 올라간 프린트물의 6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이자만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맞죠? 2번 수도권에 속한 해버리면 틀린다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시 또는 그런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나주시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연접 수립입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서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맞죠.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재검토해서 정비하자는 말 맞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마무리 칠 겁니다. 뭐 지울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
제 요번에는 아까는 제가 물건 봤잖아요. 너는 그걸 이러는 거야.